어떻게 400년 전에 세계 곳곳에서 식물을 수집했을까요?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그 비밀은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상자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초록생활 구독자 여러분, 정재경입니다. 혹시 네덜란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019년 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눈길이 닿는 곳마다 식물이 많이 있어서 참 아름다웠어요. 암스테르담은 바다보다 낮은 도시죠. 그래서 댐을 쌓아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땅에 물이 많고 영양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식물이 잘 자라요.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은 미국,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땅의 면적은 겨우 서울의 7배에 달하는데 말이죠. 암스테르담에서는 암스테르담 식물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1638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식물원이에요. 유럽의 식물원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약용 식물원으로 시작해요. 약용이라는 것은 식물을 약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는 몸이 아프면 차를 마시는 등의 민간요법을 쓰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몸이 추울 땐 생강차를 마시거나 소화가 되지 않을 땐 박하차를 마시곤 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강과 박하를 재배하는 것을 약용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암스테르담 식물원도 약용식물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무려 400년 전 식물들도 있어서 놀라웠어요. 어떻게 400년 전에 세계 곳곳에서 식물을 수집했을까요?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식물은 배를 타고 와야 하죠.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로 식물을 모으려면 태평양, 대서양을 지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런던에서 호주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하니까 상상을 해볼까요? 바다 위는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뜨거운 바다에서 사람이 마실 물도 부족한데 식물이 마실 물이 있었을까요? 배가 갸우뚱 하면서 바닷물이 식물을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00개의 식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면 겨우 1개 정도 살아남았어요. 사실 그 1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식물의 가격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비쌌죠. 그래서 새로운 식물이 누구네 집에 왔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그 비밀은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상자에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소개할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그 비밀은 워디언 케이스예요. 워디언 케이스는 말 그대로 워드의 상자라는 뜻인데 그럼 워드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이 상자를 만든 사람은 너셰니얼 워드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는 1791년 8월 13일 런던의 화이트 채플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화이트 채플 지역은 런던의 부두와 가까운 곳이죠. 워드의 아버지는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고 이름은 스티븐 스미스 워드예요. 너셰니얼 워드는 어릴 때부터 식물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워드는 그 시절의 사람들이 그랬듯 가업을 이어야 했고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외과 의사가 되었죠. 18세기에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초를 재배하는 식물원이 많았어요. 당시 런던에는 약초 정원 겸 식물원으로 첼시 피직 정원이 있었어요. 식물을 좋아하는 너셰니얼 워드가 식물원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평생 약제사 협회에 있었고 노년에는 협회장에 오르기도 했어요. 약 1760년에서 1820년 사이는 런던의 산업혁명 시기죠. 워드가 살던 지역 웰클로스 스퀘어는 영국 제조업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그 시대의 동력은 석탄을 떼서 만든 증기죠. 그러니까 공기는 어땠을까요? 매연이 너무 심해서 식물이 자꾸 죽었어요. 식물을 사랑하는 워드는 그럼 식물을 병 안에 넣어서 키워볼까 생각하게 돼요. 물론 이 실험은 한 번에 성공하진 못했죠. 그런데 처녀이끼의 한 종류가 병 속에서 9년을 살았어요. 자신감을 얻은 워드는 유리병과 상자에 60종이 넘는 식물을 키워요.
집 안 밖으로 수많은 유리상자들 속에서 전 세계의 식물을 키우면서 실험해요. 유리상자 안에 오이나 멜론도 키우고요. 4년간 진행된 이 실험은 성공적이었어요. 밀폐된 환경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거든요. 식물 스스로 상자 안의 환경을 조율했어요. 워드는 이 결과를 관련 학회와 저널에 편지를 보내서 알려요. 가장 유명한 실험가 마이클 패러데이 눈에 띄게 되고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에서 워드의 유리상자에 대해 강연을 하죠. 식물 러버인 워드는 이 상자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랐죠. 그래야 전 세계의 새로운 식물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워드는 또 무엇을 했을까요? 종묘원을 하는 친구와 콜라보합니다. 종묘원은 품종의 씨앗을 개발하고 키우고 재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로디지스라는 친구는 로디지스 앤드 선즈 종묘원의 대표였어요. 18세기 후반 아버지가 설립한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종자를 많이 수입하고 있었지만 로디지스는 영국의 식물을 수출해야겠다고 마음먹어요. 로디지스는 식물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에 워디언 케이스를 쓰기로 마음먹어요. 1833년 7월 8일엔 런던에서 식물을 가득 태워 호주로 보냈고 5개월 만에 도착한 워디언 케이스 속 식물은 새 뿌리를 제외하고 모두 살아남았어요. 1834년 11월 시드니에서 출발해 6개월 만에 런던에 도착한 식물은 역시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도착해요. 그중 하나가 호주의 자생식물 풀고사리 글레이케니아 미크로필라예요. 로디지스 종묘원이 지은 온실은 큐 식물원의 팜하우스, 하이드파크, 수정궁 등 1840년대에서 1850년대 사이에 지어진 유리 온실의 효시였어요. 워드가 교류하던 사람 중에는 찰스 다윈, 아사 그레이, 윌리엄 후커 등 19세기의 박물학자들이 많았어요. 워디언 케이스의 성공이 세상으로 빨리 퍼져나간 건 이 인맥들과 상관이 있어요. 워디언 케이스 그럼 지금은 왜 쓰지 않을까요? 식물을 흙에 담아서 이송을 할 때 침입종, 질병, 병원균, 동물도 함께 이동하니까요. 그리고 1930년대 더 빠른 운송을 위해 항공 운송이 선호되면서 워디언 케이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19세기에는 수천 개 정도의 워디언 케이스가 전 세계로 오갔던 것으로 추정하지만 현재는 15개만이 남아있어요. 워디언 케이스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베를린에 2개, 영국의 큐 식물원에 8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1개 등이 남아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던 식물원에 가면 워디언 케이스 2개가 진열되어 있어요. 참고로 레이던 대학은 스웨덴의 동식물 학자인 린네,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근대 유화의 완성자인 렘브란트 같은 화가를 포함해서 현대에 들어서는 노벨 수상자 여러 명을 배출한 유럽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예요. 러셰니얼 워드는 대기오염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식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폐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국에서 호주까지 식물을 싣고 오가는 실험을 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인맥, 학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콜라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렸어요. 오늘날의 커리어 전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식물을 통해 보는 세상 초록생활 정재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식물 상자 워디언 케이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보시려면 세계를 바꾼 위대한 식물 상자가 있어요. 추가로 파리 식물원에서 대지마 박물관까지를 읽어보시면 더욱 흥미진진할 거예요. 두 책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도 준비해 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인문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